자원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에 산림청 벌목으로 인한 논란들이 됐었죠. 환경에 관심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 벌목 현장을 보시고 많은 분노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목재라고 하는 자원에 대한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베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벌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팜유를 사용하는데요. 팜유 조달을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목축지, 그러니까 소를 키우기 위한 목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리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산림을 파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본마다 파괴되는 산림의 크기가 축구장 크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한반도 산림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비의 양을 통제하지 않는 한, 그리고 재생원료 기반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생산과 소비 시스템으로 가는 한, 이렇게 자원의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릴라는 휴대폰을 미워해, 지금 거의 환경에서 고전이 된 책이 있는데요. 고릴라는 왜 휴대폰을 미워할까요? 이것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소비의 환경 문제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탄탈이라는 유가금속, 그러니까 희귀금속이죠. 이런 금속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탄탈이라는 금속은 콜탄이라는 광물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탄이 전 세계에 골고루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나 아프리카 콩고에 콜탄이 많이 채굴이 되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콩고에서 채굴되는 콜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또 콜탄 강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릴라 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휴대폰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탄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탄탈을 조달하기 위해서 콜탄 강산을 개발해야 되고요. 이 콜탄 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고릴라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전자 제품들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히토류라는 희귀금속의 수요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량의 희귀금속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땅을 헤집게 되는 것인데요. 히토류 강산 채굴과 관련해서는 이 강산 채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문제도 있지만 방사성 물질이 폐기물로 혹은 폐수로 버려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히토류 광산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사용량도 증가하게 될 텐데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다 리튬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리튬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리튬이 추출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추출되는 리튬의 경우에는 안방,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은 리튬을 추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미 같은 곳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광산은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전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 리튬을 하얀 기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호수에서 염전과 같은 방식으로 리튬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근데 이 남미에서의 리튬 강산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리튬 강산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칠레의 리튬 강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수자원의 65%를 리튬 강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강산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농업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레에서는 이 리튬 광산을 하얀 기름의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이제 코발트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코발트 역시도 콩고에서 전 세계 절반이 채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발트 광산의 아동노동의 문제라든지 광산에서 배출되는 폐수, 방사성 물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물을 추출하는 광산의 경우에도 결국은 광물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헤집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황산이라든가 유황이라든지 이런 산성의 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이 강한 산성 가스가 이제 물과 결합하게 되면 강한 산성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강한 산성 폐수는 광물에 녹아 있는 중금속들을 녹여서 폐수로 배출되니까 광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중금속이 오염된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광물을 천년 자원으로 채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광물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년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생태계에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을 한다면 천년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원료 기반으로 가야만 인간의 자원 사용과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